안녕하세요. 정리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1강에서는 잘 되는 집들의 집정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니어의 집정리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시니어라는 그 단어가 익숙하기도 하고 공감도 많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 50살이라는 나이는요, 꽤 중요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죠. 아이들을 키울 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행도 못 가고 시간도 없고 내 투자할 시간도 없었고 취미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제는 약간의 여유가 생긴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녀들이 떠난 집도 있을 겁니다. 출가를 했을 경우도 있고 독립을 했을 경우도 있겠죠. 두 부부만 남은 경우도 계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따님과 두 분이 거주하는 집도 있었고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의 집 정리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 시니어의 입장에서 본인 집을 직접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의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 공통점은요,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살아온 연수만큼, 살아온 나이만큼 쌓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정리해야 될까요? 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정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버려지는 물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거를 안 쓰고 이렇게 두셨지? 옛말에 아끼다가 못 된다는 이야기 있죠? 정말 옛날 말이 틀리지 않구나. 이 좋은 물건을 이렇게 아끼시다가 쓰시지도 못했구나 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집안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고 넣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이제는 한 번은 내 뒤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 속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사실 꽉꽉 채여 있는 공간이 바로 냉장고인데요. 냉장고는요, 부모님 두 분의 냉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물 삶아서 나중에 갖다 줘야지 쟁여놓은 것들,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까지 자녀들의 물건, 자녀들의 식재료까지 냉장고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냉장고가 정말 환하게 비어있는 집은 못 봤습니다. 부모님의 냉장고는 그냥 사랑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날짜 지난 거, 곰팡이 난 거, 관리하지 못한 거, 그런 식재료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귀했던 시대에 살았던 어머님이 사실 옷걸이 요즘에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옷걸이를 바꿔서 사용하고 계셨을까요? 사용하고 계실까요? 아니죠. 녹슨 옷걸이, 정말 어머니의 나이만큼 오랫동안 사용한 옷걸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알뜰하게 사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집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지난 세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집을 정리했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면서 의자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셨대요. 너무 허벅지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약 처방해주고 파스 붙여주고 해서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을 갔대요. 그런데 고관절이 다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긴급 응급수술을 하셔서 6개월 동안 누워 계셨는데요. 오른쪽 왼쪽을 전혀 보지 못하고요.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다고 해요. 그분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수술하다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딸 생각이 나셨대요. 우리 딸 공부만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놀랄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도 전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무조건 예약해 주세요. 저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집을 정리하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94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돌아가신 후 여행용 가방을 열어봤더니 아니 미리 유품을 거기다 다 넣어놨더라고요. 거기에 엄마가 저랑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 추억의 물건들을 거기다 다 담아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뜬 뜨개 가방, 뜨개 옷 이런 걸 다 모아두었고 어렸을 때 제 한복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엄마가 이걸 미리 다 챙겨서 남겨두셨구나 해서 그 유품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돼버렸네요. 근데 제가 내 물건 정리하는 걸 깜빡 잊고 이렇게 살았네요. 아, 정말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집을 싹 정리하고 나서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앞으로 내 남은 노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미리 요거는 내 유품이야. 내가 너한테 꼭 남겨주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안타까웠어요. 어머니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물건 많이 쌓아두시면 쓰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뭐 유품 정리해주는 사람들 많던데 뭐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 뭐 그거를 지금 나는 건강해요. 난 아픈 데가 없어요. 그냥 허리만 좀 아파요. 뭐 그것까지 생각을 해.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나이 드신 부모님 집을 가보고 나서 참 마음이 씁쓸했어요. 자녀분들이 의뢰를 많이 하세요. 엄마 집, 아빠 집 갔을 때 너무 걱정되고 답답해요. 명절 때마다 가서 나름대로 정리는 해드리고 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저희 어머니 좀 설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님은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7가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 집은 이렇지 않은가? 나는 이렇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새 물건은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써야지, 좋은 집 가서 써야지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어머님 집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새 우산 박스, 새 수건 박스, 새 양말 박스입니다. 아까워서 못 쓰고 계세요. 그 러닝 표지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땐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광고, 연예인 사진이 아주 옛날 사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언제 쓰시려고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복은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겠다. 어떠세요? 결혼 한복 아직 50년이 넘었는데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우리가 입을 일 있을까요? 네, 그 한복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식품 유통기한은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저희 어머님도요. 괜찮아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유통기한이 잘 안 보이기도 해요. 너무 작게 써놔서. 그런데 면역력이 약해진 부모님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드시고 탈날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집에 있는 물건들은 언젠가는 다 사용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 버린다. 우리 집에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을 사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집안 곳곳에 물건들은 쌓여져 있다. 네, 옷더미, 그릇더미, 그릇도 탑을 쌓아놓으시고 물건도 탑을 쌓아놓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6번째입니다. 베란다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모른다. 네, 창고 안에 들어간 물건은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올 줄을 모릅니다. 네, 어머님이 한 집에서, 부모님이 한 집에서 20년, 30년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사실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안에 물건들을 꺼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7번째입니다. 자녀가 출가했어도 그 방은 그대로다. 네, 결혼했지만 다시 명절에 왔을 때 자고 가야지 그 방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비어진 공간, 1년 동안 거의 하루를 쓰고 이틀을 쓰기 위해서 비워놓는 그 공간을 부모님들의 새로운 공간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니어의 집 정리 5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은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의 목적을 생각한다입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왜 하시려고 하시나요? 혹시 많은 물건을 저장하려고 지금 정리하시려고 하시나요?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시려고 하시나요? 시니어의 집 정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의 집 정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시니어들은 이제 물건을 바라보는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혹시 시니어 입장에서 하이힐을 신고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저는 하이힐 잘 못 신습니다. 네, 신고 나오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이제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들이 이제 굽 높은 신발은 신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긴 롱 스커트나 롱 원피스나 롱 코트 어떠세요? 네, 위험하죠. 네, 걸어 다니다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옷, 무거운 코트, 무거운 의류, 또 무거운 그릇 어떠세요? 옛날에 사실 부의 상징, 결혼의 필수 혼수품 크리스탈이었죠. 고가의 크리스탈 용품들을 구매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 쌓아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따님의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요. 그 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 후 정리를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크리스탈이. 근데 크리스탈 용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고객님 이거 크리스탈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친정엄마 요번에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식탁하고 소파하고 이 크리스탈 다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냥 이삿짐에다 다 물건 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크리스탈은 엄마가 결혼하실 때 혼수로 사온 거고 너무 비싸게 산 거라고 네가 좀 꼭 썼으면 좋겠다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거 사실은 제가 쓸지는 모르겠어요. 저 스타일은 아니고 엄마가 주시길래 그냥 가지고는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저는 집집마다 정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몇 물건을 발견해요. 그 어머니 세대에서 중요했던 물건, 그 어머니 시대에 유행했던 그릇,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쓸 수 없는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집 정리는 물건의 재정립, 재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셔야 돼요. 이제 가벼운 옷, 편한 옷, 내가 자주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중요한 거지 명품 가방, 비싼 옷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 집 정리는요, 물건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물건을 잘 사용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잘 쓰기 위해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니어의 집 정리 2번째,
공간을 재구성하자입니다. 공간을 재구성할 때는요, 가구의 재배치는 사실 필수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결혼하면서 혼수품으로 사왔던 자개장을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주고 그때 샀는데 엄청 비쌌어요. 이거는 너무 비싸서 못 버려요. 그런데 자개장의 특징은요, 수납이 별로 잘 안 돼요. 안방의 자리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옷을 많이 걸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러면 무조건 버려요가 아니라요. 그 공간이 차지하는 만큼보다는 공간을 많이 쓰지 못하기 때문에, 수납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가 쓰던 방이겠죠. 자녀가 독립하고 난 그 방, 자녀가 출가하고 난 그 방입니다.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한 거죠. 창고로 그동안 쌓였던 그 방을 비워내고 나의 새로운 드레스룸으로 만든다든가, 기도방, 서재방, 게스트룸, 운동방, 멀티미디어방,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을 비워두는 부모님의 입장은 이렇죠. 아니, 자녀가 왔을 때 방이 없어지면은 잘 데도 없고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아이가 출가하면서 그 방에 있는 물건 그대로 두고 갔는데 막상 저걸 버리자고 하니까 좀 서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저 방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할 때, 자녀들이 출가할 때는 자녀들의 물건도 같이 정리해서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재구성할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주 기간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드려요. 고객님, 어머님 혹시 이 집이 마지막으로 거주할 집이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사 안 다니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요, 가구를 구입하거나 가구를 버리거나 재구성할 때는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인테리어나 무조건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생활해야 될 집은 어떤 가구가 필요한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님은요,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셨거든요. 가끔 노부부의 집에 가면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집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구 구입에서도 신경을 써야 돼요. 너무 키 큰 가구나 너무 높은 가구는 부모님의 안전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시라는 것을 꼭 강조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 번에 하려 하지 않는다입니다. 정리를 젊은 분들도 하루에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한꺼번에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집 정리를 하루에 한다? 그것은 청소는 가능하지만 집 정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체력 소모가 많이 있고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버릴까 말까,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이건 쓰는 거야, 쓰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때로는 들어야 되고 버려야 될 무거운 물건을 때로는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작업이죠.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싸우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녀분들과 정리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너무 잔소리해요. 자녀들이 막 무조건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예 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정리의 방법도 배운 적이 없고 정리의 연습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의 기준도 없죠. 버리는 기준도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건 필요한 거야, 자녀는 그게 왜 필요해, 버려 하는 서로의
결정 앞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비난하거나 함부로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중요합니다. 한여름같이 더울 때는요,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 이렇게 선선할 때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납니다. 책 위에 쌓여있는 먼지, 박스에 쌓여있는 먼지, 옷장 안에 쌓여있는 먼지들이 많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하게 되면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선선할 때 정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방 정리해야지, 주방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너무 일이 큽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아주 작은 공간부터 정하실 때요. 약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약 매일 드시는 약 있으시죠? 약 정리할 때도요. 중요하게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고혈압, 골다공증 약처럼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 있습니다. 당뇨약 같은 경우 매일 체크하고 매일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매일 꼭 3번, 2번 먹어야 될 약을 따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 연고나 머리 아픈 약, 가끔씩 먹어야 되는 약은 따로 비상약을 구분해 주세요. 그렇게 약 정리 먼저 해 보시고요. 가방 정리, 지갑 정리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정리를 먼저 시작해 보세요. 화장대 서랍 한 칸 정리, 서랍 한 칸 정리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 하나, 나에게 꼭 필요한 공간, 내가 매일 쓰는 공간 하나하나를 시작하다 보면 공간이 확장되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자기를 저는 깔고 가방 정리할 때 아주 가방을 다 쏟으라고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우리 보자기 많이 모아 두시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면 꼭 있는 것이 보자기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자녀분들 김치 보낼 때 싸서 보내면 아주 좋다고 보자기를 50장, 60장씩 모아 두십니다. 그거 모아 두시지만 말고요. 펴놓으세요. 펴놓으시고요. 가방을 그냥 거꾸로 시원하게 다 쏟으세요. 먼지까지 탈탈탈탈 털은 다음에요. 영수증은 버리시고요. 당연히 먼지 다 버리셔야죠. 거기 오래된 사탕 같은 거 다 버리시고요. 가방 속에 꼭 두어야 될 거, 손수건, 지갑, 안경, 볼펜 이런 것만 딱 담아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이 바뀌어가는 경험이 아마 성취감도 생기고 되게 흐뭇하실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만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4번째입니다. 물건의 위치 선정입니다. 사실 물건의 위치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젊은 분들이 집을 정리할 때는 보기 좋게 예쁘게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들의 집 정리는요.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는 것이 인테리어야. 꺼내면 너무 지저분해. 자녀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희 어머님 집 가서 아무것도 좀 꺼내놓지 마세요. 좀 가스레인지 위에 다 꺼내놓지 마세요. 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리는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가구 위에 꺼내두지 않는 것이 잘 정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니어의 집은요. 편리해야 돼요. 아마 60년, 70년 평생 살아오신 습관이 한순간 바뀌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스레인지 위에 양념을 다 꺼내놓고 쓰시잖아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는 불을 켜는 공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높아지겠죠. 식용유나 조미료들이 뜨거운 불 옆에 있다 보면은 녹기도 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머님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건이 꺼내져 있어야지 찾기 쉽지 안에 들어가면 못 찾는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물건에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아래 서랍 안에 조미료가 있다면요. 서랍만 열면 식용유부터 간장부터 식초부터 액상, 가루, 조미료가 다 나눠져 있다면요. 양념 위에 조미료 이렇게 다 써 있다면요. 설탕, 소금, 구운 소금 이렇게 써 있다면요. 한 번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꺼낼 수 있겠죠. 물건에 제자리가 없기 때문에 못 찾는 거지 꺼내놔야지만 찾기 편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둘 때 내가 여기서 요리할 때 개수대 아래 설거지할 때 뭘 두나요? 네, 세제. 우리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세제를 두시면 서랍만 딱 열면 개수대 아래만 딱 열면 청소용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딱 열면 채반이 나오고 볼이 나오고 야채를 씻을 때 바로 꺼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을 두면 돼요. 그리고 물건을 둘 때 가장 주의하실 거 핸드존이라고도 하고 건강존이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자 두고 올라가면 안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지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관절을 다치기 시작하면서 건강을 급속들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는 공간은 물건을 두지 말거나 아예 쓰지 않거나 보관해야 되는 물건을 두는 겁니다. 맨 아래 공간은 어때요? 허리를 수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꺼내야 되는 물건. 관절이 안 좋아지겠죠. 허리도 아프시겠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패턴들이 우리의 건강을 안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건강존이라는 것은 서 있을 때 손을 뻗어서 물건을 꺼내는 거, 허리를 숙이지 않고 꺼낼 수 있는 것이 건강존입니다. 그리고 핸드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되도록이면 자주 쓰는 거, 매일 쓰는 거, 중요한 물건을 둔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3개 동선이라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내가 매일 먹는 약, 매일 입는 옷, 매일 사용하는 건강용품, 매일 쓰는 메모지는 3개 동선에 두자. 짧은 공간에 두자. 쉽게 꺼낼 수 있게 두자. 낮은 공간에 두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상자에 넣어서 베란다에 갖다 놓고 자꾸 상자에 넣어서 저 싱크대 안에 넣어놓고 자꾸 상자에 넣어서 쌓아두면 꺼내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추억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추억의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만큼 사진이나 앨범이나 뭐 관광지에서 모아온 사은품들이나 여행 갔다 온 예쁜 물건들, 우리 예쁜 쓰레기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추억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진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액자와 사진을 오랫동안 같이 보관하면 사진과 그 액자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분리를 좀 해보려고 하면 이 사진 유리에 사진이 붙어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습기에 차면 그게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사진과 앨범을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찍고 액자를 그대로 보관했다면 액자틀도 요즘 거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만 따로 분리해서 따로 모아 보세요. 근데 사진 정리를 하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녀분들의 사진들이 있고요. 부부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사진은 자녀분들한테 보내고요. 부부의 사진은 부부끼리 남기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요. 자녀들이 다 출가를 하고 나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너무 큰 집이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은 복층으로 구성이 된 집이었는데 남편분이 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복층을 올랐다 내렸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꽤나 큰 평수였는데 두 부부가 살려고 생각을 하니 30평도 크다고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작은 집은 지금 짐 때문에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30평 집을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사 후 정리를 의뢰하셨습니다. 그 주부님이 너무 걱정을 사실 하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안 좋아서 그분도 치료를 받고 계신데 막상 이사를 가려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서 사전에 이사 전에 버리는 작업, 버리는 정리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분 집을 정리하면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을 했죠. 사실 지하 창고에도 물건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사업하시면서 남편분이 사용했던 골프채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전에 운동했던 용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강 악화로 다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되었죠. 그래서 그 물건들을 싹 정리하고요. 30평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만 남기기로 해서 계속 물건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물건 줄이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이 그릇은 예전에 신혼 때 처음 사서 추억이 있어요. 이 그릇은 저희 친정 엄마가 유품으로 남겨준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 하와이에 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그릇인데 내가 그때 이거 비행기에다가 2중 3중 싸가지고 들고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 그릇만은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남기고 이런 추억으로 남기고 저런 추억으로 남기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줄어들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남편 전공 서적을 많이 버렸고요. 아내분도 예전에 읽었던 요리책,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에 요리 방법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다 요리 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필요가 없네요 해서 요리책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분의 집을 정리하면서 꼭 저에게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침대 아래에 많은 상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저 사진들을 좀 싹 정리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침대 아래에 박스들을 다 꺼냈더니 앨범과 사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앨범에 있는 사진을 다 떼어줄 수 있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은 집을 정리하면서 사실 앨범에 있는 사진을 분리하는 경험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앨범에 붙은 오래된 사진 한번 떼어 보셨나요? 네, 손톱으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요. 굉장히 손톱이 아픕니다. 그 집에 그 사진을요, 한 15번이 됐는데요. 저도 사진을 떼본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정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그 사진을 떼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사진을 떼어서 상자에 담아 드린 것을 보시면서 사진도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친구는 나 예전에 친했는데 뭐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는데 이 친구 같이 찍은 사진이 뭐가 필요해요? 이 사진은 좀 버릴게요. 그리고 사진 찍어 놓은 거, 잘 안 나온 거, 흔들린 거, 오래된 거, 남기고 싶지 않은 거 싹 버리셨어요. 그래서 상자를 3개만 남기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의 추억 상자, 내 추억 상자,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 상자는 또 별도로 마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에게 보낼 사진들은 별도로 따로 담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나니까 너무 홀가분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상자를 보니까 살아온 세월만큼 그 플라스틱이 꺼내니까 부서지더라고요. 그 박스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깨끗한 거로 다 바꿔드리고요. 그 사진 앞에 추억 상자라고 메모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옛날 사진은요,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디지털화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한복과 혼수 이불 가지고 계시나요? 추억이 있어서 혼수 이불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많으시죠? 압축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압축을 한 1년 정도 해두면요, 꺼내서 사용하려고 하면 냄새가 나서 덮으실 수가 없어요. 네, 모카솜 비싼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틀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나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다시 그 모카솜 틀어서 덮을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가볍고 좋은 이불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핸드폰 너무 많이 모아 두셨는데요. 그 핸드폰에 사진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못 버려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직접 하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자녀분들에게 그거 부탁하세요. 이거 디지털화 해줘. 엄마가 시간 날 때마다 볼 거야 라고 하시면 아마 자녀분들이 해 주실 겁니다. 오늘 시니어들의 집 정리 이야기 제가 하면서 저도 저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 시니어들에게 집 정리는 왜 중요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모님이 되었어요. 저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직접 부모님의 집을 미리 정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늘 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그 많은 물건들은 폐기물 업체가 다 실어 갖고 버려졌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물건들 뭐 그것까지 걱정해야 돼? 글쎄요. 그 남은 물건들을 처리해야 될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내가 없는 상태에서 내 물건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떠나서 가슴이 아프고 너무 슬픈 상황이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의 짐을 정리하는 것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부담이 되겠죠. 우리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영혼이 있을 때는 이 물건은 그 누구에게 주면은 선물이 됩니다. 내가 아주 비싸고 좋은 물건을 샀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아 내가 친구에게 선물하면은 너무 좋아하겠죠. 그 물건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라도 아주 잘 쓰일 겁니다. 물건은 내가 필요해서 샀지만 나에게 맞지 않아서 쓰지 않게 되는 물건 생각보다 우리 집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저 창고 안에, 그저 상자 안에, 그저 보자기 안에 쌓여 있고 넣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물건도 나를 만나고 내 공간에서 쓰이기를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딸이라도 자식이라도 내가 떠난 후에 그 옷을 입을 사람은 아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니어들에게 사실 나중에 언젠가는 쓰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부모님의 집을 정리할 때 녹그릇이 나왔고요. 은수저가 나왔어요. 은수저는 부모님 집에 가면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냉장고 윗 공간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쓰세요. 제가 그 녹그릇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이거 어디에 놔드릴까요? 했더니 아유 그거 나중에 써야지 그거 잘 안 써요. 그 이야기 하실 때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이 이거 무거워서 못 쓰면은 언제 써요? 안 돼요.
제가 이거 꺼내드릴게요. 건강에 좋대요. 이거 오늘부터 조금은 무겁지만은 낮은 공간에 넣어드릴 테니까 꼭 꺼내서 쓰세요. 그랬더니 그러게 내가 또 옛날 습성이 나오는구나. 그러네, 맞네, 맞아요. 그래요, 네, 꺼내주세요. 내가 이걸 또 아끼고 안 쓰려고 했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리는 왜 해야 될까요? 남은 자식들이 내 물건을 다 쓰레기처럼 태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아끼고 아꼈던 물건들이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뜰하게 쓰자는 겁니다. 진정한 알뜰함이 뭘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삶을 정리하면서 물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알뜰하시구나. 진짜 이 알뜰함이 몸에 배어 있었구나. 며칠 전에 어머님 집을 정리하면서 그 과자 박스 그것을 다 오려서 네모나게 이렇게 봉지에 담아 두셨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메모지로 사용을 하신대요. 우리 주변에 메모지가 너무너무 많죠. 제가 젊은 자녀분들의 집을 정리할 때 많이 버려지는 게 메모지입니다. 안 쓴다고, 너무 많다고, 볼펜 너무 많다고 버려집니다. 그런데 부모님 집에 정작 갔을 때는 메모지가 없어서, 아니, 없지 않아요. 너무 알뜰해서, 그 과자 박스가 너무 아까워서 그거를 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키웠고 자식을 키웠구나. 그런데요, 자, 시니어들, 부모님들에게 정리는요, 알뜰함은요, 진정한 알뜰함은요, 물건을 쟁이고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부터 많이 쓰는 겁니다. 아주 낡도록 써요. 해지도록 쓰세요. 그것이 진정한 알뜰함이고 진짜 제대로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나중에는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진짜 남기고 싶은 물건이 뭔지 오늘 한번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서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제대로 꼭 정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너무 늦으면 못 쓰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은 100만 원 주고 산 물건은요, 그냥 쓰레기장으로 태워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기고 싶은 물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물건, 오늘 리스트를 적어 보시고요.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엄마가 꼭 남겨주고 싶었어. 네, 이거 엄마가 나중에 떠나도 네가 꼭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좀 기억해줘 라고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떠난 다음에 무엇을 남기나요?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내가 꼭 남기고 싶은 물건 목록 오늘 작성해 보시면서 물건 정리가 아니라 단순히 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정리하는 시니어의 집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